안녕하세요. 사람은 세상에 나고 죽으면서 많은 사람과 관계하며 살잖아요. 그걸 인연이라고도 하고 필연이라고도 말하죠. 저도 남편을 필연처럼 만났는데요. 이제 겨우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어린 나이지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질기고 질긴 거라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함께 일한 남편은 정말 제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멋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그 사람은 성격도 무뚝뚝해서 서로 업무적인 얘기 외에는 말도 잘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제 마음을 단숨에 빼앗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사무실에서 일에 열중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 사이 어디선가 희뿌연 연기가 사무실 안으로 스미는 거예요. 그 순간 누군가가 "불이야! 불이야!" 라고 외쳤고 당황한 사람들이 허둥대며 비상구 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겁을 먹은 저도 대충 간단한 짐만 챙기고 사무실 바깥으로 나가려는데 높은 구두를 신은 바람에 발목을 접질리고 만 겁니다. 발목이 너무 아파서 저도 모르게 주저앉았는데 정신없이 빠져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절 챙길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좀처럼 움직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절 번쩍 안고는 성큼성큼 사무실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무뚝뚝하고 멋대가리도 없는 그 사람, 바로 그 남자였어요. 다행히 사무실 화재는 전기 누전으로 생긴 해프닝 정도로 끝이 났지만 그 짧은 순간 제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안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나로 전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만 거였죠. 그때부터 그 남자가 어찌나 달라 보이던지 필요한 말만 하고 살가운 맛이 없는 태도는 괜스레 듬직해 보였고요. 셔츠 소매를 아무렇게나 걷은 모습은 남자다움으로 보였죠. 그래서 전 그 남자에게 처음으로 호감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대리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뭐예요? 제가 자주 마시는 한방차인데요. 어제 보니까 대리님이 기침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아, 그래요? 아무튼 고마워요, 소은 씨. 네, 그런데요, 대리님. 오늘 점심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점심이요? 네, 점심 한번 사주세요. 그래요. 그럼 이따가 점심 같이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린 그렇게 차도 마시고 점심도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면서도 성실하고 듬직한 모습에 점점 빠져들더라고요. 낭만이랑은 거리가 멀었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진심이 배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남자였죠. 하지만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고 했던가요?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니 여간 머리 아플 일이 많았습니다. 바로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모라는 사람 때문에 정말 사람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남편 없이 애를 둘이나 키워야 했던 엄마의 고된 인생이 시작되셨어요. 제 어렸을 때 기억만 더듬어 봐도 엄마는 하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사셨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은 기본이었고요. 건물 청소부터 시작해서 노점상까지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억척스럽게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손이 거칠어져야 저와 제 동생 입에 먹을 게 생겼고 엄마의 다리가 퉁퉁 부어야 철 모르는 자식들이 학교를 다녔으니까요. 그런 엄마의 희생 덕분에 저희 남매는 큰 부침 없이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당시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짐작이 되더군요. 불식간에 남편을 잃었으니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제 기억에도 아버지의 널따란 등이 생생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남자친구의 듬직함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진 것 같네요. 엄마는 저희를 다 키워놓고 한 번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의식을 잃어버렸는데요. 다행히 그 당시 제가 집에 있어서 곧장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죠. 뇌출혈 진단을 받은 엄마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치료 후에도 후유증을 안고 사셔야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거동이 불편해지고 말이 좀 어눌해지긴 했지만 곁에 계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했어요. 이제 저와 남동생 둘 다 장성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많은 건 못 해주더라도 엄마가 더 이상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우리 남매가 몸이 불편한 홀어머니 한 분 돌봐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엄마는 평소 너무나 알뜰하고 검소해서 돈도 모을 만큼 모아놓은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엄마는 평생 고단하게 살아온 인생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지 좀처럼 집안에 가만히 계시질 못하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동네 산책을 다녀온다고 하더니 박스나 폐지 같은 걸 잔뜩 주워다가 모아놓는 게 아니겠어요? 박스를 정리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 이게 다 뭐야? 왜 폐지를 주워왔어? 왜긴, 이게 다 돈인데 그럼 그냥 버리고 오니? 걷기 운동하러 나왔다가 돈까지 벌면 좋지. 엄마가 이런 거 줍고 다니면 내가 욕먹는다는 거 몰라? 아픈 엄마를 바깥으로 내몰았다고 사람들이 욕한다니까. 욕하라면 하라지. 우리가 아니면 됐지 뭘 그래. 소은아, 엄마가 천천히 다니면서 쓰레기 봉투 값이나 벌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뭐 어떠니? 아, 엄마는 진짜. 이런 엄마랑 입씨름을 해봤자 제가 이기지 못할 걸 뻔히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엄마는 새벽녘에 일어나 폐지를 주우러 다닐 사람이었어요. 엄마에겐 효도란 자식들이 좋은 짝을 만나서 근심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걸 겁니다. 거기에다 손주까지 안겨드리면 금상첨화고요. 저는 남자친구와 1년 동안 연애를 이어가고 있을 때쯤 엄마에게 결혼 발표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듬직한 남자친구를 엄마에게 소개시켜드렸죠. 안녕하세요. 소은이랑 만나고 있는 김성건이라고 합니다. 엄마는 듬직하고 수더분한 남자친구를 크게 반겼습니다. 그래요. 어서 와요. 너무 반가워요. 우리 소은이가 부족한 게 많은데 잘 부탁할게요. 아닙니다, 어머니. 오히려 제가 소은이한테 사랑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은이가 남자친구 생겼단 말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멋진 남자를 만나고 있었구나. 같은 회사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3년이나 함께 일을 했는데 이렇게 멋진 여자를 못 알아보고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너스레에 엄마는 한바구음을 짓더라고요. 평소 말이 없고 유머 감각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이 남자가 어쩜 이렇게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던지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엄마는 그런 남자친구를 정말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성심이 곱고 뚝심이 있어 보인다면서 이런 남자라면 밥 굶길 일 없다면서 좋아하셨죠. 제가 고른 남자를 엄마도 마음에 들어 한다니까 저도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의 결혼 승낙은 순조롭게 받았지만 이제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걱정도 바로 그 부분이었고요. 사실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사람의 어머님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고
아버님은 안과 의사였습니다. 부모님의 직업만 들어도 집안 환경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이런 부분을 남자친구와 의논을 해보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때마다 자신의 부모님은 집안 환경 같은 건 전혀 상관하지 않는 분들이라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절 안심시켰죠. 그런 남자친구의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일말의 기대 정도는 갖고 있었습니다. 부디 남자친구 부모님이 가정 환경이 아닌 제 모습 자체를 봐주시길 간절히 바랬죠. 드디어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첫 인사를 하게 된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예쁘게 꾸미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우소은이라고 합니다. 아버님은 인자한 표정에 항상 웃고 계셨고 어머님은 무척 젊어 보이는 인상이셨어요. 옷차림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세련됐고 무엇보다도 말투나 행동이 남달랐습니다. 성권이 엄마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간단히 인사를 건넨 어머님이 절 위아래로 쭉 훑어보시는데 발가벗겨진 듯 영 쑥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님의 질문 공세가 시작됐죠. 나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우리 성권이랑 언제부터 만나게 된 건지 궁금하네. 네,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지는 3년 좀 넘었고요. 본격적으로 사귄 지는 1년 정도 됐습니다. 누가 먼저 좋다고 했지? 우리 성권이는 주변 머리가 없어서 여자한테 대시하고 그럴 성격이 못 되는데 소은 양이 먼저 우리 성권이한테 고백을 한 건가? 네? 아, 네, 맞아요. 제가 먼저 오빠를 좋아했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성권이는 여자 보는 눈이 영 꽝이거든. 어머님의 그 말 한마디에 전 앞으로 닥칠 험난한 일들을 예감했습니다. 어머님의 말투엔 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 성권이랑 같은 부서에 근무한다고 했으니까 아가씨가 뭘 하는지는 알겠고, 그럼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지?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병 때문에 지금 집에서 쉬고 계세요. 어머님이 쉬고 계신다고? 그럼 쉬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게 엄마가 아프기 전에는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 말이 목구멍에 탁 걸려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제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시곤 나지막하게 어머님을 말리시더군요. 그런 질문하는 건 실례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난 우리 소은 양이 성권이 어디가 마음에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아, 네. 오빠의 모든 게 좋은데요. 특히 듬직한 남자다움이 가장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성권이가 날 많이 닮아서 아주 남자답긴 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버님.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일부러 농담을 하시면서 딱딱한 분위기와 긴장한 제 마음을 풀어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뭔가 맞듣지 않다는 듯 계속 저에게 질문을 퍼부었죠. 그럼 소은이 사는 곳은 어디야? 엄마랑 단둘이 살고 있는 거야? 아니요. 남동생이랑 어머니랑 셋이 살고 있습니다. 집은 저희 회사에서 멀지 않고요. 그렇구나. 혹시 집은 아파트니? 아니면 단독주택? 네? 아,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어요. 빌라. 그렇구나. 그럼 그 빌라는 자가야, 전세야? 자가는 아니고 전세에서 살고 있어요. 휴, 그래, 알았다. 우선 성건이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해서 얼굴이나 볼까 하고 나온 거니까 너무 큰 의미는 두지 마렴. 식사 맛있게 하고. 어머님의 심드렁한 반응을 보니 제가 영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봅니다. 남자친구와 아버님은 어머니의 차가운 행동에 당황해 하셨어요.
두 사람 모두 제가 기분이 상할까봐 애를 쓰는 모습이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도 참 사람을 앞에 두고 무슨 말을 그렇게 정없게 하나? 내가 뭘요? 젊은 애들이 치기로 만나고 있는데 그럼 당장 결혼이라도 시켜요? 연애랑 결혼이랑은 엄연히 다른 문제니까 차분하게 생각을 해봐야죠. 이 사람 참. 그렇게 남자친구 부모님과의 첫 만남은 냉랭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 그 자리를 나오면서 어쩌면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소은아, 미안하다. 기분 많이 상했지. 엄마가 원래 저런 분이 아니신데 오늘따라 왜 저렇게 저기압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엄마랑 다시 얘기 나눠 볼 테니까. 오빠, 아무래도 어머님은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지? 역시 우리 집 환경이 문제인 것 같아. 어머님은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시니까 마트에서 일했던 우리 엄마랑 사돈 맺고 싶지 않으실 거야. 내 말이 맞지? 아니야, 소은아, 오해하지 마. 정말 우리 부모님 그런 거 신경 쓰는 분들 아니라니까. 아무튼 내가 부모님이랑은 좀 더 얘기해보고 말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너무 좌절하지 말자. 어? 남자친구가 저를 달래려고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지만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인데 그 정도도 모를까요? 아버님은 모르겠지만 확실히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어요. 남자친구는 그 뒤로도 부모님을 설득하느라 애를 많이 먹은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제게 정확히 말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얘기를 해줬는데 예상대로 어머님이 절 완강히 반대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소은아, 미안해. 아버지는 네가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데 엄마가 계속 고집을 꺾지 않으시네. 하지만 나도 물러서지 않고 소은이랑 결혼할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렸거든.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으니까 결국 우리 엄마도 포기하실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다려보자. 남자친구의 다독임에도 저는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냉랭한 표정과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어머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을 하려고 해도 만날 기회 자체가 없는데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남자친구의 말대로 그저 조용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제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순간 남자친구의 어머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더군요. 저는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너 소은이 맞지? 나 성건이 엄마다. 아, 네,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갑자기 전화해서 놀랬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긴히 할 말이 있어서 성건이 모르게 연락을 한 거야. 혹시 성건이한테 말하지 말고 나한테 시간 좀 내주겠니?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 대충 짐작이 가더군요. 결혼을 반대하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몰래 저를 만나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긴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말을 하지 않고 어머님을 만나기로 결심을 했죠. 이렇게 만나자고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내 입장도 이해하지?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도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겠지만 난 성건이랑 소은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사실 두 사람이야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결혼이라는 거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 소은이네 집안에 사정이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우리 집안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니. 그래서 부탁을 좀 하려고 해. 소은이 네가 성건이랑 그만 만나고 헤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아무리 말려도 성건이 놈 고집을 꺾을 수가 있어야지. 내 말 잘 알아들었지? 분명 소은이한테 어울리는 남자가 있을 거야. 역시나 예상대로였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종용하기 위해서 따로 절 보자고 한 겁니다. 아무리 각오를 했어도 그런 말을 면전에서 들으니까 참 자존심이 상하더군요. 하지만 전 남자친구와 이런 식으로 헤어지고 싶진 않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두 사람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만난 거예요. 집안 차이 때문에 걱정하신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훌륭하게 저희 남매 키우셨어요. 제겐 정말 자랑스러운 어머니세요. 그래서 더더욱 오빠랑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빠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헤어지길 바라진 않을 거예요. 어머님 뜻은 충분히 알아들었지만 저희 미래는 오빠랑 충분히 얘기 나눠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자 어머니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지더군요. 그러니까 내 말에는 따르지 못하겠다는 거네? 맞니? 네, 죄송하지만 오빠를 위해서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헤어지더라도 당사자의 의지가 먼저니까요.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은아, 나도 어릴 적에 어렵게 컸다. 그래서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고달픈지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네가 성건이한테 더 집착할 수도 있고. 하지만 자기 인생은 자기가 극복해야지. 남자 만나서 팔자 고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야. 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팔자 고치고 싶은 마음에 오빠랑 결혼한다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오빠를 좋아하는 마음에 함께 하려는 거예요. 그게 다 똑같은 말이야. 소은이네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잘난 남자 만나서 잘 살게 된다면 결국 팔자를 고치는 것과 다름없잖니. 그게 의도를 했든 아니든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네가 내 입장 한번 돼봐라. 아들을 가난한 집에 장가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가 세상 어딨니?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자꾸 팔자 말씀하시는데 요즘 세상에 집안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처럼 남들이 부러워하는 약사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주어진 환경에 최선 다해서 우리 남매를 키워주신 훌륭한 어머님 밑에서 자랐다고요. 그러니 집안 환경 운운하면서 저의 어머니 깎지 마세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갈수록 말이 지나치시니 저란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굳이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 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말이죠. 요즘 세상에 저런 시어머니가 있다는 자체도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랑 헤어지고 난 후 오빠에게 분풀이를 하게 되었죠. 어머님이 따로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난 싫다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했다. 오빠는 어떻게 할 거냐? 차라리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걸 오픈하는 편이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남자친구의 안색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어쩌면 엄마가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널 만났구나. 차라리 만나기 전에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랬어. 그랬다면 네가 상처를 덜 받았을 텐데. 나 아니야. 난 괜찮아, 오빠. 하지만 어머니가 쉽게 허락을 해주시진 않을 것 같다는 건 확실해. 오빠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난 너랑 결혼하겠다는 생각 변함없어, 소은아. 엄마 얼굴 안 보고 살아도 꼭 너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변하지 마. 오빠. 남자친구가 제게 믿음을 주면 줄수록 마음이 아픈 건 왜일까요? 우리 두 사람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만 바라보고 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반대에 부딪힌 저희 두 사람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더군요. 저희를 떼어놓으려는 어머님의 방해 공작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뒤로도 어머님은 절 설득하기 위해 몇 번 더 찾아오셨는데요. 소은아, 나 분명히 말하는데 절대 이 결혼 허락할 수 없다. 어제는 성권이가 너랑 살겠다면서
짐까지 싸더구나.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 꼴이 엉망이 됐어. 잘 지내던 모자 사이 갈라놨는데 내가 널 어떻게 며느리로 들이니?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전 오빠와 결혼하겠다는 마음 변치 않을 겁니다. 아무리 어머님이 반대하셔도 이미 저희는 결정 지었어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고집을 부릴 게 있고 부리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거지. 너, 어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계속 이럴 거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어머님은 어깨까지 들썩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집더니 제 얼굴을 향해 와락 물을 뿌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어머니. 그래, 누가 이기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혀 깨물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 같은 애 며느리로 들이나 봐라. 지금 뭐 하시는 짓이세요? 지금 하는 행동이 얼마나 몰상식한 행동인지 아세요? 정말 이 정도로 한심한 사람인지 몰랐네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이 결혼. 당신 같은 사람한테 어머니라는 호칭도 부르기 싫고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난생 처음 누가 뿌린 물을 뒤집어 써봤네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을 막상 제가 당하고 보니 정말 비참해지더군요. 웬만하면 남자친구 하나 믿고 참고 버티려고 했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행동 아닌가요? 저는 어머님이 들고 있던 물컵을 뺏어 들고 싱크대에 던져버렸습니다. 차마 어른인데 물은 똑같이 없진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게 역시 이래서 집안 교육이 중요한 거야. 하는 꼬라지 좀 봐봐. 아주 교육 잘 시켰네. 역시 애비 없는 집안은 그 나물에 그 밥이라니까. 제가 가는 순간까지 악담을 퍼붓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파혼 통보를 했죠. 우리 헤어져. 도저히 참으려고 해봤는데 못 참겠다. 내가 왜 당신 어머니 때문에 상처를 입어야 하고 물에 빠진 생쥐처럼 물을 얻어맞아야 하는데, 당신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하다는 거 아셔야지. 됐고, 나 이 결혼 없던 걸로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이렇게 말하며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회사도 휴가를 내서 한동안 잠수를 타버렸어요. 엄마는 제 그런 모습을 보시더니 어느 날 제 방으로 와서 침대에 누우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소은아, 못난 애미 만나서 힘들지? 우리 집안 조금만 환경이 좋았더라면 우리 딸이 이렇게 무시받지 않고 살았을 텐데 요즘 엄마가 너한테 많이 미안해. 그래서 가슴이 아파.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어디가 어때서? 그깟 결혼 안 하면 되지 뭐. 그리고 이 세상에 깔린 게 남자야. 엄마도 알잖아. 나 대학 다닐 때 남자들한테 고백도 많이 받은 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나중에 우리 집안 무시하지 않고 엄마한테 정말 잘하는 사위 데리고 와서 평생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그래, 그래. 우리 딸 사랑한다. 우리 딸이 없었으면 엄마가 어떻게 힘든 세상을 살았었나 싶다. 그만큼 너는 나한테 보석 같은 존재고 이 세상 무엇보다 더 바꿀 수 없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그러니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우리 딸, 엄마가 이렇게 몸은 불편해도 뒤에 엄마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엄마 그동안 너네들 시집 보내려고 악착같이 돈 많이 모아놨어. 그러니 마음에 든 신랑감 있으면 언제든지 데려오고.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만약에 이럴 때 먼저 세상을 떠난 아빠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시면서 말이죠. 그날 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부여안고 있었네요. 그 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시 단단히 잡고 정신을 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아니었나 봅니다. 남자친구도 회사에 월차를 내면서까지 집에 찾아오고 다시 생각해달라 애원하고 집 앞에 일주일 넘게 계속 와서는 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안 좋더군요.
어떤 날은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비를 맞으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기라도 걸릴까 싶어서 얼른 나갔죠. 나 이 결혼 못하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자꾸 와서 사람 신경 쓰이게 만드는 건데? 소은아, 내 말 좀 들어줘. 나 엄마한테 선언했어. 한 번만 더 너한테 막말하거나 힘들게 하면 부모 자식 인연 끊는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 믿고 돌아와 주면 안 될까? 제발 부탁이야. 나 너 없으면 안 돼. 남자친구는 이렇게 말을 하며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사실 남자친구는 제게 정말 잘했어요. 문제는 시모 때문이었죠. 그리고 다음날 시아버지까지 제게 찾아온 겁니다. 정말 예상하지도 못한 순간이었어요. 아버님의 인자한 표정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는 집 앞에서 아버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절 정말 눈물 나게 할 정도로 감동을 주시더군요. 오셨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왔구나. 네? 며느리요? 그래, 며느리. 난 이렇게 부르고 싶구나. 소은아, 성건이 엄마 때문에 네가 마음고생이 크지? 나도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하구나. 그런데 너한테 해줄 얘기가 있어. 사실은 네 시애미가 성건이를 21살 때 애를 가졌어. 그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상태였고, 그런데 나를 만나 임신을 해버리니까 양가 가족들이 좋아할 리가 있었겠니? 특히 네 시애미 집안에서 난리가 났었단다. 당장 애 지우라고 말이야. 그런데도 네 시어머니 소중한 생명이라면서 도망가서 겨우 성건이를 낳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애정이 깊은 게 아닐까 싶다. 유별나다고 싶을 정도로 아들을 챙기더라고. 아,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 몰랐겠지. 그때 참 힘들었단다. 나도 대학생 신분이었고 월세 8만 원짜리 좁은 방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아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거야. 소은아, 네가 한 번만 더 눈 감아주면 안 되겠니? 이번에 성건이가 지 엄마한테 인연 끊자고까지 말하는데 옆에서 보는 내가 다 불안하더구나.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니다, 아니야. 그리고 이게 뭐예요? 너네 결혼 반지다. 내가 이번에 뭘 준비하면 우리 며느리가 기분이 풀릴까 생각하다가 주위에서 이걸 다 추천해 주더라고. 이 시애비가 며느리한테 반지 주는 거 낭만적이지 않니? 성건이 대신 내가 프로포즈 해보려고 한다. 우리 아들 다시 받아주겠니? 아버님, 저는 그 순간 아버님의 진심을 알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정말 아버님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만 같습니다. 그만큼 그때도 지금도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분이자 저의 아버지 같은 존재세요. 그래, 내가 우리 소은이 힘내라고 맛있는 거 사줄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아버님의 격려에 저는 너덜너덜해진 마음이 치유되는 걸 느꼈어요.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절 응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마음을 다시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언젠가는 풀어질 거라고 믿고 저를 응원해주는 남편과 아버님을 보고 참고 견뎌내보기로 했죠.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님에게서 불쑥 연락이 왔는데 퇴근 후에 잠시 절 보자는 내용이었어요. 또 무슨 심수를 부리시려나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어머님은 제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남자친구와 함께 만날까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하필 그날 남자친구가 외근을 간 날이었어요. 어머님, 소은아, 잠깐 나 좀 보자. 어머님 표정에선 여전히 한겨울 삭풍이 몰아칩니다. 그리고 저를 차 조수석에 앉히고는 어디론가 차를 모시더라고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멀지 않아. 금방 도착할 거다. 어머님은 딱히 목적지를 말해주지 않고 말없이 운전만 하시는 거예요. 전 혹시 납치라도 당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숨을 죽이며 벌벌 떨었네요. 하지만 차가 선 곳은 술집이나 카페가 모인 서울 번화가였어요. 어머님은 절 데리고 오래된 건물로 들어서는 겁니다. 저는 영문을 모른 채 그저 어머니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죠. 여기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얌전히 있어야 해.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오래전부터 나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보살님이 계신 곳이야. 너희들이 부모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까지 죽고 못 산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보살님께 여쭐 생각이다. 만약 보살님이 아니라고 하면 나도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니까 그리 알아라. 알겠니? 네. 그러니까 어머님은 절 점집에 데리고 오신 겁니다. 옛날부터 어머님이 다니던 곳이었는데 점쟁이한테 우리 두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으신다는 거였어요. 결국 그 점쟁이에게 우리 두 사람의 운명이 달린 셈이었죠. 그런데 곱게 쪽머리를 한 점쟁이가 한참이나 저와 어머님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어머님을 향해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업보다 업보.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지. 대감신이 장군신께 백냥을 구웠으니 천냥으로 갚아야 도리인 것을. 하늘에서 점 찍어준 인연을 니년이 짝을 지어주긴커녕 사나운 언사로 방해만 하니 동자신이 꼬꾸라지지 않고 배겨? 네? 어머, 보살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를 며느리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확실해요? 내가 언제 니년한테 허튼 소리 한 적 있든? 점쟁이의 호통에 당황한 어머님이 식은땀을 흘리시는 겁니다. 아마 저와 오빠가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인연이라는 말을 기대했었나 봐요.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버렸으니 당황할 수밖에요. 저도 미신을 믿는 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제게 유리한 점괘가 나왔으니까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멍한 표정으로 운전을 하시다가 불쑥 제게 이러시더라고요. 아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만 니들이 그렇게 껌딱지처럼 붙어 다닌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지. 그래, 내가 졌다, 내가 졌어. 너희들 정말 잘 살아야 한다. 알았지? 어머니, 그럼 저 오빠랑 결혼하는 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늘에서 너희들 점 찍어준 인연이라잖니.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말려? 하는 수 없지.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서 빠른 시일 내로 상견례 날짜 잡거라.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한테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되려고 그동안 그 마음고생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핑 돌더군요. 전 그 길로 엄마한테 결혼 승낙을 받았다 말씀을 드리고 서둘러 상견례 날을 잡았습니다. 마침내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날이 찾아왔어요.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예약을 하고 엄마랑 미리 미용실도 다녀왔죠. 예쁜 옷으로 한껏 멋을 내곤 이 기쁜 날을 만끽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모시고 도착을 하니까 남자친구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은 차가 너무 막혀서 좀 늦으실 것 같아요. 혹시 시장하시면 먼저 음식을 내오라고 할까요? 아니야, 김서방. 어른들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세. 네, 그럼 그렇게 하시죠. 오실 때가 되긴 됐어요. 저희 엄마와 남자친구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게 가는지 오히려 제가 다 초조해지더라고요. 드디어 아버님과 어머님이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하셨고 서로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사람의 귀한 인연은 언젠가는 만난다고 했던가요? 바로 그 드라마 같은 장면이 연출되는 순간이었죠.
안녕하세요. 성건이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소은이 엄마입니다. 그런데, 어머, 이게 누구야? 맞지? 혹시 너 다이 아니니? 오다이, 오다이 학생 맞지?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를 향해 이름을 부르니까 눈을 커다랗게 뜬 시어머니가 몸을 부르르 떠는 게 아니겠어요? 네? 예, 제 이름이 오다이가 맞긴 한데 어머, 설마 이모님이세요? 달래 포장마차 이모님이요? 맞아요? 그래, 맞다, 맞아. 달래 포장마차 맞아. 아직 기억하는구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귀한 인연이. 제가 달래 포장마차 이모님을 어떻게 잊어요? 아니, 그럼 소은이가 이모님 딸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아이고, 세상 좁다 좁아. 어떻게 널 여기에서 만나니? 우리 인연이 보통 인연은 아닌가 보구나. 아니, 이게 대체 소은이가 이모님 딸이라니 전 믿어지지가 않아요. 두 분이 얼싸안고 눈물을 훔치는데 저와 남편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당황한 상태였고 옆에 계신 아버님은 무슨 상황인지 아신 듯 안경 너머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 숨겨져 있더군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시어머니는 정말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부모님은 진즉에 돌아가셨고 혼자 서울로 상경해서 어렵게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그렇게 원하던 대학에 진학을 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간신히 대학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당시 대학생이던 시아버지를 만났고 덜컥 애를 낳게 됐던 거죠.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제 신랑이고요. 하지만 학생 신분이었던 두 사람을 어른들이 쉽게 허락할 리가 없었겠죠. 시부모님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온갖 수모를 다 겪었답니다. 시댁에선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는 년을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며 단번에 쫓아내기까지 하셨다고 했어요. 친정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10원 한 장 없던 시어머니는 애를 업은 채 배를 쫄쫄 굶고 있었는데 당시 분식 노점을 했던 친정엄마 눈에 딱 띄었던 거였어요. 아이고 말도 마. 척 봐도 얼굴이 앳된 어린애가 우는 애를 달래면서 김밥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얼마나 치근하던지 듣지 않아도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겠더라고. 어디 못 본 척을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그 학생한테 김밥도 내주고 만두도 내주고 했지. 맞아요, 이모님. 그 추운 겨울날 이모님이 내준 음식이 얼마나 달고 맛있었는데요. 아직도 그 따뜻한 온기가 기억에 생생해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의 속사정을 다 듣고는 그대로 보낼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당시 시어머니에게 매일 음식도 챙겨주고 생활비도 챙겨주면서 딸처럼 돌봤다는 거였죠. 그 덕에 시어머니는 1년 가까이나 걱정 없이 애를 키울 수 있었고 그 이후 집을 박차고 뛰어나온 시아버지와 함께 다시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모님, 왜 갑자기 포장마차를 접고 사라지셨어요? 제가 이모님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그거야, 갑자기 구청 단속반이 나타나서 강제 철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지. 나도 다이 생각 많이 했어. 잘 살곤 있는지, 애는 잘 크고 있는지 말이야. 헌데 그 애가 내 사윗감이 돼서 이렇게 나타났다니 정말 사람 인연이라는 게 신기하네, 신기해. 맞아요, 이모님. 저 이모님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쯤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사실 그 당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몹쓸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모님이 내준 따뜻한 김밥과 국물이 그런 마음을 다 사라지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늦었죠, 이모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모님 덕분에 지금까지 살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친정엄마한테 인사를 합니다. 친정엄마는 그런 시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잘 살아줘서 고맙다며
답례를 하는 겁니다. 어쩜 사람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시어머니께 빚을 갚으라고 호통을 치던 점쟁이가 생각나면서 소름이 돋더군요. 그 이후 상견례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잘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수나 결혼식 비용 같은 거 절대 걱정하지 말고 소원이 하나만 주시면 된다고 말씀하시며 제게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소은이 같은 며느리 친딸처럼 잘 보살피며 살겠다고 각서까지 쓰시려고 하는 거 있죠? 시어머니는 정말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시어머니에겐 정말 아들만 있고 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저에게 딸, 딸? 이렇게 부르시면서 친딸처럼 잘 대해주신답니다. 그래서 전 시어머니가 생긴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한 분 더 생긴 것 같은 기분입니다.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양가 부모님께 귀여운 손자 손녀도 얼마 전에 안겨드렸죠.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즐기고도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 짓고 살지 말라는 말도 있는가 봐요. 얼마 전에 양가 부모님들 모시고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시어머니는 어릴 적 힘든 시기에 저희 엄마가 도와줬던 것처럼 지금은 정반대가 되어서 얼마나 엄마를 잘 챙겨주는지 몰라요. 엄마는 저를 늦게 낳으셨고 시모는 아들을 일찍 낳으셔서 나이 차이는 조금 나지만 얼마나 친자매처럼 잘 지내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너무 행복하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옛말에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도 한때는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니까 행복이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짧지 않은 인생, 그동안 잊혀졌던 행복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요? 이 힘든 세상 잘 이겨내시고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잘 이겨보자고요. 아자, 아자, 파이팅!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